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주 자료구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주 과제를 간단히, 10주 과제는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잠깐 되돌아보기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구현한 스택이 있었죠. 그 스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한 스택 활용 예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스택을 이용해서 후위 표기식을 변환도 하고 연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변환을 할 때는 연산자가 스택에 들어가고 연산을 할 때는 피연산자가 스택에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 소스 중에서 이 함수를 수정해서 이 함수를 아래 조건에 맞게 수정해서 아래와 같은 메인 함수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또 그 아래와 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프로그램 하시온데 그럼 밑에 가서 메인 함수하고 출력물을 한번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현할 때는 10 미만의 수만, 중간에 나오는 수도 10 미만의 수만 나오도록 구성했었어야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스택에다가 어떤 형태를 넣었어요. 다시 맨 위로 가봅시다. 스택에다가 타입은 인테저로 했지만 우리가 스택에 넣는 거는 캐릭터 타입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호잖아요. 문자. 그렇기 때문에 연산자하고 피연산자를 똑같이 문자로 대우하겠다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피연산자가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연산자일 때는 캐릭터 타입으로 스택에 저장하는 게 합당한데 피연산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어, 캐릭터 타입으로 들여보낼 때는 0이라는 캐릭터부터 9라는 캐릭터까지 0에서 9 사이의 수만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인테저 타입이니까 여기에서 저장할 수 있는 수는 0에서 32767까지, 마이너스 32768까지 이렇게 넓은 영역의 수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피연산자를 스택에 넣는, 즉 후위 표기식 연산의 단계에는 스택의 내용을 캐릭터 타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테저 타입으로 사용하면 인테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힌트를 드렸었죠. 과제를 드리면서.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에서 문자를 스택에 저장했는데 인테저가 아니라 문자라는 거죠. 저장했는데 문자가 아닌 정수를 저장하게 수정하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형태가 먼저 저장하는 부분을 봅시다. 피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장해야 돼요. 그럼 저장하는 단계에서 정수 타입으로 바꿔서, 즉 캐릭터 0을 빼서 정수 타입으로 바꿔서 넣었죠. 그러면 꺼냈을 때는 꺼낸 것 자체가 그냥 정수이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 두 개를 숫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준 다음에 연산의 결과를 또 그대로 넣죠. 캐릭터 타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가 혹시 10 아니면 100 이런 식으로 한 자리가 넘어가는 숫자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푸시에서 들어가는 그 스택의 타입은 인테저 타입을 받고 있고 우리도 실제로 그 스택의 인테저 타입을 푸시팝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산한 결과를 그냥 넣어요. 그 결과는 다시 여기를 통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스택에 남아있는 한 개의 값이 결과값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값 역시 꺼내면 그대로 인테저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팝한 내용 자체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잘 풀어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되었던 원형 Q를 순차 자료 구조, 즉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Q가 뭔지는 생각나실 거예요. 원형 Q는 마지막 원소 다음에 첫 번째 원소 0번이라는 인덱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원형 Q이죠. 그래서 원형 Q의
초기 상태 또는 공백 상태는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은 값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형 큐에서의 단점이 있다면 공백 상태와 풀인 상태가 똑같이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아지는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소, 저장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 개 줄여서 리어가 프론트 바로 전자리까지만 전진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공백 상태는 두 개가 같은지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 포화 상태는 리어 다음 자리가 프론트인지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를 운영하는 방법, 이 부분은 다시 보지 않을게요. 넘어갑시다. Q를 운영할 때는 스택하고 다르게 인덱스 값이 두 개 필요하죠. 원소가 삭제되는 곳, 원소가 삽입되는 곳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 역시 다양하게 올 수 있다고 했어요. Q라는 배열에다가 이 타입을 이 개수만큼, 실제로는 요거 마이너스 1개만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순차 Q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Q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하나의 구조체로 묶어놨죠. 그래서 그 구조체 전체를 에멀록 받아서, 에멀록 받으면 이 값은 여기에 있는 사이즈 오브 Q타입의 Q타입 바이트는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죠. 쓰레기 값을 갖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을 다 뭔가 초기화 값을 줘야 되는데, 프론트하고 리어에다가 0, 0이라고 놓으면 이 배열에는 현재 유효한 원소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액세스를 하지 않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Q라는 배열은 쓰레기 값을 갖고 있음에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memset으로 0으로 전부 채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0으로 채워주시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덱스 값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다음 페이지까지 했었죠. 봅시다. 엠프티인지 체크는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본다. 풀인지 체크는 리어 다음 자리가 프론트인지 본다. 그런데 리어 다음 자리를 볼 때는 원형 Q가 아니었을 때는 리어 플러스 1이 그냥 리어 다음 자리였죠. 그렇지만 리어가 맥스 인덱스 마이너스 1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거 다음 자리는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자리 인덱스를 찾는데 반드시 모두 연산자를 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리어 바로 다음 자리가 이만큼입니다. 리어 바로 다음 자리가 프론트하고 같으냐? 그럼 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리턴 1이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로 되돌아보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 볼게요. inQ라는 함수입니다. inQ는 Q에다 원소를 삽입하는 함수이겠죠. 지금 여기 주는 타입이 뭡니까?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타입이 뭡니까? 타입은 엘리먼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원소 타입이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구현이 아니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아이템이라는 요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Q 구조체 배열의 하나의 원소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느 자리에다 넣으면 될까요? 어느 자리에다? 리어 자리에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리어가 원소가 삽입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리어 자리에 넣으면 되는데 먼저 여기서 예외 체크를 해야 되죠. Q에다 원소를 삽입하려면 예외 체크는 뭘 해야 되죠? 풀인지 체크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먼저 풀 체크를 하고 풀이다 그러면은 어떤 조처를 취한 다음에 반환해서 뒤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끊어줘야 되겠죠. 다음 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리어 자리에다가 넣느냐 리어 다음 자리에다 넣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리어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있나요 없나요? 현재의 리어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죠. 왜냐하면 최종 삽입된 위치가 리어잖아요. 그래서 리어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어를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그 리어 자리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코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요. 자, 풀인지 먼저 체크해서 풀이다 하면은 어떤 추가적인 아무 일, 뭐 프린트로 에러를 출력한다든가 어떤 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반환시켰네요. 그래서 풀인지 체크를 이미 했고, 그럼 여기에서는 풀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리어를 자신 있게 증가시켜도 되겠죠. 리어 자리에는 이미 원소가 있기 때문에 리어를 증가시킵니다. 이 형식 분명히 외워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프론트가 증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리어가 증가할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그 전에는 요것만 쓰면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 증가한 거를 모두 맥시멈 개수 이렇게 해서 맥시멈 개수 마이너스 1까지 가면 그 다음 인덱스는 0으로 되돌아오게끔 이렇게 식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라인의 결과로서 다음번 인덱스 값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리어가. 그래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원소에다가 새로운 원소값 아이템을 넣었습니다. 그럼 원소 삽입 연산이 완료가 되었죠. 그럼 삭제 연산이 나올 텐데 그것도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볼까요? 자, 삭제 연산이 나왔습니다. 삭제 연산에서도 역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삭제의 예외는 empty니까 empty냐라고 해서 empty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처리를 했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먼트라는 타입을 일단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환할 거리가 만만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exit 1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요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외 처리는. 그래서 예외 처리했고요. 이 상태에서는 예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즉 프론트 위치에 유효한 원소가 프론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프론트 다음 위치에 있죠. 프론트라는 것은 최종 삭제된 위치이니까 프론트 위치에는 원소가 없고 프론트 플러스 1 위치에 원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냐? 여기에서 예외 처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프론트를 증가시키죠. 이 포맷 그대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요거랑 같죠. 그래서 프론트를 증가시켰고 그 프론트 자리에 있는 원소 값을 반환합니다. 원소 값의 타입은 엘리먼트 타입이죠. 여기 엘리먼트 타입. 그래서 두 개가 맞았어요. 이 리턴부에 있는 거랑 타입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Q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내는 DQ 함수 완료되었어요. 다음은 DQ하고 같은 듯 다른 피크 함수가 있죠. 피크는 뭐라고 했죠? 지금 스택하고 Q에 각각 한 번씩 나왔으니까 피크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음 삭제될 원소를 반환해 주죠. 그런데 팝이나 DQ하고 다른 점은 실제로 원소를 삭제해 주지는 않고 다음 삭제될 원소가 뭔지 엿보기만 하는 게 피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똑같이 합니다. 피크 하려고 그러는데 삭제될 원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삭제될 원소가 뭔가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예외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음 삭제될 원소. 다음 삭제될 원소의 인덱스는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 번지에 해당되는 거를 배열 원소에서 하나를 꺼내서 그걸 반환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뒤에 위에 있는 이 문장 가봅시다. 자, 이 문장. 이 문장을 이 함수 안에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이 문장을 썼다라는 건 뭐예요? 프론트를 전진시켰다라는 거예요. 시켰다. 그쵸? 프론트를 전진시키면 안 되죠. 피크는 프론트를 전진시키지 않으면서 프론트 다음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은 연산식이죠. 이것은 연산식일 뿐이고 프론트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론트를 꺼내서 그 프론트 다음 인덱스를 구하는 연산식을 통해서 값만 연산해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어떤 메모리 번지수에도 적히지 않고 레지스터에만 적힌 상태로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 인덱스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론트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원소를 꺼낼 수가 있어요. 꺼내면서 또 중요한 것은 프론트 값은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DQ 함수와 피크 함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차이점은 프론트 값을 변화시킨다, 안 시킨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같은 점은 다음 삭제될 원소를 반환한다가 같은 점이죠. 그렇게 구분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Q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프린트해주는 printQ라는 함수를 작성할 건데, 이걸 작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Q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Q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생각해 봐요.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6개네요. 6개의 원소고, 어, 여기 어, 프론트 값이 있다고 합시다. 프론트 값이 있다라는 거는 그 다음 위치에 어, 유효한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소가 바로 다음번에 삭제될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원형 Q에는 1, 2, 3 이 순서대로 값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이 순서대로 들어왔으니까 나오는 것도 1, 2, 3 순서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가 1 바로 앞을 가리키고 있고, 리어는 마지막 삽입된 자리니까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의 Q다, 원형 Q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여기에 또 다른 숫자들도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현재 이 원형 Q에 있는 유효한 원소들을 삭제될 순서대로 모두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힌트는 하나 더 줘야 되겠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인덱스가 어느 방향인지 하나는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인덱스가 0번이고 여기 인덱스가 1번이라는 건 이 방향으로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프론트하고 리어, 프론트 다음 번지부터 리어 자리까지가 유효한 원소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 중에서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유효한 원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프린트 Q라는 문제로 돌아와서 원형 Q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1, 2, 3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1, 2, 3을 보여주겠다라는 건 인덱스 값으로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인지 그것을 프론트하고 리어로서 말을 해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건지 만들 수 있죠. 프론트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보여주겠다? 리어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값으로 내가 목표하는 지금 프린트 큐에서 출력시켜야 되는 엘리먼트들의 인덱스 값을 정했어요. 그럼 프론트 플러스 1에서부터 리어까지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소스를 한번 와서 볼게요. 프론트 플러스 1부터 프론트 플러스 1을 first라는 인덱스 값으로 쓰이겠죠. 인덱스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first가 어떻게 쓰였는지 봐요. i에다 first를 넣습니다. 그래서 i는 매번 i번째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다음 위치로 이동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i가 어디 갔을 때까지 출력을 합니까? 레스트가 아닌 동안 계속 출력을 합니다. 그럼 레스트가 뭔지 봅시다. 여기 보면 리어 플러스 1이에요. 즉 리어 플러스 1이 아닌 동안이라는 것은 리어까지는 이 문장을 수행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프론트 플러스 1에서부터 리어까지를 여기서 원소들을 차례대로 꺼내서 프린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낸 이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first 요대로 하고 레스트를 만약에 이걸로 안 하고 이거 그냥 리어 번째 자리를 레스트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스트까지 프린트 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것은 레스트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레스트가 아닌 동안 프린트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first는 여기가 프론트고, 자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프린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이거가 내가 프린트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first하고 last는 어떻게 정했냐면 프론트 다음 것을 first에다 넣었고 리어 다음 것을 last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first 자리에 있는 걸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 프린트 했죠. 그리고 다음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자리에 있는 거 요거 프린트 했습니다. 다음 자리로 옮깁니다. 다음 자리로 옮기고 뭘 검사합니까? last하고 같은지. 같으면 계속 하는 거고 같지 않게 되면 그만하는 거예요. 다음 자리로 옮겼을 때 여기죠. 요거 last하고 같지 않으니까 또 프린트. 다음 자리로 옮겨서 레스트하고 같지 않으니까 프린트. 다음 자리로 옮겨봤는데 레스트하고 같아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프린트 안 하고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first 플러스 1번째 원소부터 리어 번째 원소까지를 출력을 시켜줬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원형 큐라는 상황 때문에 프린트 큐를 혼자서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혼자 작성하기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순차 자료 구조를 이용한 원형 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순서를 봅시다. 이건 그냥 안내문이죠. 삽입 A라는 안내문 내보내고 A를 실제로 큐에 넣고 현재 상태의 큐를 봅니다. 그럼 A 하나만 보여야 되겠죠. B, C 넣으면서 계속 A, AB, ABC 되는지 봐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피크를 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A가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뭐를 넣습니까? 넣지 않고 이번엔 DQ를 합니다. DQ를 하면 A가 나오고 BC가 남아있죠. 삭제된 데이터는 A가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DQ에서 보면 삭제된 데이터는 B가 나오고 안에는 C만 남아있겠죠. 하나 더 빼면 이번에는 빈 Q가 나오겠죠. 나온 거는 C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 D하고 E를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Q의 사이즈가 저 앞에서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예, 이 Q의 사이즈가
개수 안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죠. EQ의 사이즈, 즉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죠. 그럼 EQ에는 최대 3개까지만 원소가 저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거의 결과를 보면 3개를 원소를 삽입했다, 3개를 차례대로 삭제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도 앞에 거를 미리 삭제를 해 둔다면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4개를 지나쳐서도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원형 큐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 본 것이다. 단순 큐가 아닌 원형 큐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 봤다라는 의미를 알고 이제 실험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그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서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예, 잘 되었어요. 지금 이런 거 할 때도 어, 예, 이 정도면 아웃풋 포맷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딱 띄게끔 그렇게 큐의 모양을 출력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각자 잘 실험해 보시고 이제 큐를 순차 자료 구조, 즉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한 부분이 끝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큐의 구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